자, 바로 한번 좀 가봅시다. 88페이지입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빠졌냐? 노란색은 못 봤어. 알았어. 자, 뭐라고?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은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이나 뭐 크게 뭐 설명하면서 할 얘기나 똑같아. 그래서 그냥 바로 필기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먼저 우주를 구성하는 두 가지 원소 혹시 기억나니? 주요 원소? 뭐 있었지? 우주는 수소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 헬륨이었어.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기억나니? 지구? 앞에 선생님 한번 얘기해주면서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외우자고 얘기했었거든. 혹시 기억하나?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니켈 순이었어. 그래서 철산규 많이 있다 그랬어. 철산규 많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각을 얘기했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8가지 뭐 있었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이렇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 있었지?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지각과 생명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사실 외우면 돼. 근데 앞에 어차피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순서 외우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정리하고 넘어간 거야. 그러면 지각과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 존재하는 원소가 바로 뭐다? 산소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존재하는 친구는 누구? 산소야. 두 번째로 존재하는 원소가 뭐냐는 거지. 지각에서는 누구? 규소, 그치? 생명체에서는 누구? 탄소, 그치?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뭘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뭐가 같아? 그렇지, 족 같아. 그치?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얘네 둘 다? 4개야. 4개. 몇 족? 14족 원소들이다. 그럼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4개. 그치? 그러면 몇 개가 돼야 안정하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 그랬었지? 안정해지려고. 그렇지.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8개가 돼야 안정하다 그랬어.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몇 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의 결합이 4개의 결합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4개의 결합. 그러니까 이 4개의 결합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다양한 뭐를?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더라. 잠깐 기억해보면 17족은 뭐밖에 못한다 그랬었지? 기억하나? 단일 결합 하나밖에 못한다 그랬어. 왜? 하나가 부족했으니까. 16족은 2개 부족하니까 단일 결합을 2개 하거나 이중 결합을 하나 하거나. 그렇지? 15족은 3개가 부족하니까 단일 결합을 3개를 하거나 이중 결합 단일 결합을 하거나. 그렇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니면 3중 결합을 하거나. 그치? 근데 14족은 어땠어? 4개가 부족하니까 단일 결합을 4개를 하거나, 이중 단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중을 하거나, 아니면 3중 단일을 하거나. 그치?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친구가 바로 뭐라고?
이 14족 원소란 말이야.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산소는 산화성이 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화학 반응성이 어떻더라? 크더라. 다른 물질들과 굉장히 결합을 잘하더라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규칙성에는 규소와 탄소를 좀 기반으로 산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갈게. 이게 지금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한 단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가장 많은 친구가 누구라고 했어? 산소. 그 다음이 규소. 그치?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 규산염 광물.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 이 규산염 광물을 배웠어. 근데 처음 듣지? 규산염 광물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지?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조암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배웠었어. 장석, 석영, 흑운모, 각섬석, 감람석, 휘석 이런 친구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웠던 친구들이야. 이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진 지각의 많은 광물들, 대다수의 광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조암 광물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 왜? 규소하고 뭐가? 산소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산염 광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자고. 규소라고 하는 원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었지? 4개였었어. 그래서 4개였기 때문에 이 규소가 여기에 산소를 이렇게 하나 결합을 해. 여기에도 산소를 하나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에도 산소를 하나 이렇게 결합해. 그리고 여기에도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돼. 무슨 모양이냐? 무슨 모양? 정사면체 구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산소는 몇 중 결합을 해야 된다? 단일 결합을 2개 하거나 2중 결합을 해야 돼. 그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으니까? 6개였으니까 2개가 부족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규소는 4개를 주니까 4개의 산소가 전자를 하나씩 받았어.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전자가 어떻게 하나씩 부족한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요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요 구조는 4- 형태를 띠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온에서 중학교 때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이온을 배울 때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3가 양이온, 3가 음이온을 배웠지만 4가 음이온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은 실질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긴 하지만 항상 여기에 뭐가 붙어? 양이온을 결합을 시켜, 항상. 그래서 음전하를 어떻게든 상쇄시키려고 하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이 기본 단위가 요거야, 바로. 얘 이름을 우린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규산염 사면체.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광물, 물론 규산염 광물이 아닌 애들도 있어. 뭐 질산염 광물, 인산염 광물, 탄산염 광물, 황산염 광물도 있지만 대다수의 광물들은 이 규산염 광물이고 이 규산염 광물들은 뭐로 기본 단위가 바로 규산염 사면체더라.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뭐더라? 이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더라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그냥,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쌤이 그릴게. 책에도 아마 삼각형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규사님들 그냥 위에서 쳐다봤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요 규산염 삼연체 하나에 양이온이 결합이 돼서 그냥 중성을 띠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독립형 구조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독립형 구조. 이 독립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이 뭐가 있느냐? 감람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감람석.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규소 대 산소의 비는 1대 4가 됩니다. 왜?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 4개가 붙어 있잖아. 맞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독립형 구조에서 산소 하나가 또 다른 규소하고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도 규소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녀석이 이제 산소 하나가 2개의 규소에 의해서 공유되어 있는. 그럼 걔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 이제. 알겠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뭐라고? 단사슬 구조. 하나의 사슬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쭉 결합이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음전화만큼 양이온들이 결합이 돼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휘석이라는 친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휘석.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느냐면 결합비는 1대 3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친구가 하나가 더 결합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 2개의 사슬이 서로 간에 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중간이. 자,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무슨 구조? 복사슬 구조라고 불러. 뭐라고? 복사슬. 알겠습니까? 이 복사슬 구조는요, 각섬석이라는 친구가 복사슬 구조야. 알겠지? 그럼 얘는 규소 4개가 산소를 11개를 가지고 있어. 조금 여기부터 조금 헷갈려, 숫자가. 자, 그 다음에 이런 녀석들이 여러 개가 막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 판상구조. 판상구조. 이 판상구조는 어떤 광물이? 흑운모라는 친구로 이루어져 있어. 흑운모. 흑운모가 판상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얘는 2개의 규소가 5개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마지막으로 얘가 덩어리처럼 막 엉겨붙어 있는 구조가 있어. 내가 이 그림을 안 그릴게, 얘들은. 그냥 책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는 게 복잡하니까. 그거를 우리는 망상구조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얘는 덩어리, 이렇게 좀 기억하자고. 망상구조라고 불러주고, 망상구조의 대표적인 친구가 석영과 장석입니다. 석영과 장석. 이 친구들은 규소 하나가 산소를 2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석영과 장석은 좀 다르긴 한데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만 외우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사실 외워야 되거든, 얘네를.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풍화에 어떻게 되겠어? 더 강하겠지.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에 강하다? 풍화에 강하더라라는 거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알겠습니까? 자, 거기 풍화에 강하다 하고 또 뭐 있어? 개수비는 그냥 순서만 나와 있어. 그러면 풍화에 강하다. 얘를 쓰자. 여기다가 쓰자. 풍화에 강하다. 얘들은 풍화에 약하다. 알겠습니까? 이 6개가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조합 광물들이고, 알겠지? 자, 그런데 요 숫자를 우리가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외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앞에 있는 규소를 전부 4로 바꿔줄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4대 16이 되겠지? 얘는 4대 12가 되겠지? 얘는 4대 11, 얘는 4대 10, 그치? 얘는 4대 8, 맞니? 이해했습니까? 밑으로 갈수록 뭐만 줄어주면 돼? 산소의 개수만 점점점 줄어들면 돼.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 그럼 머릿속으로 뭐만 기억하자? 순서대로 16, 12, 11, 18 요거 순서만 딱 기억하고 앞에는 뭐다? 4 요거 기억하면 요거 외우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해. 독감에 휘달렸다 이렇게 기억해. 독감에 휘달렸다. 휘달. 그리고 복각. 복각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구과학에 가면 있긴 한데 니네는 안 배웠으니까 그냥 복각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흑판 이렇게, 그 다음에 장석망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하면 조금 외우기가 좀 쉬워지는데 얘들은 솔직하게 그냥 외우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어렵게 막 나오거나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규산형 광물의 성질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자, 요것도 그냥 써버리자.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결정형과 쪼개짐 나와 있는데, 자, 쪼개지는 친구들은 힘을 가했을 때 균일한 모양으로 나눠지는 게 쪼개지는 애들이야. 깨지는 친구들은 뭐야? 불규칙한 애들이야. 그러면 깨지는 친구 딱 찾아봐. 누구 있어? 감람석과 석영만 깨져. 알겠습니까? 그 두 개. 그래서 여기 있는 감람석과 석영만 뭐 한다? 깨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쪼개짐. 알겠지? 쪼개진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감람석은 무슨 결정형을 갖는다? 감람석 짧은 기둥이더라. 그치? 휘석은 역시 짧은 기둥. 알겠습니까? 각섬석은 긴 기둥. 그치? 흑운모는 얇은 육각 판 모양으로 나눠질 거예요. 거긴 뭐라고 나와 있어? 그냥 판 모양이라고 했는데 얇은 육각 판 모양으로 나눠져. 그래서 실제로 흑운모 이렇게 결정형 보면 김가루 부셔놓은 것처럼 생겨 있어. 그 다음 석영 같은 경우는 육각 기둥, 그치? 육각 기둥, 그리고 얘는 두꺼운 판. 뭐야?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래서 별건 없어. 흑운모만 이 특이한 애들만 좀 기억하면 돼. 석영은 혹시 니네 게임 같은 데 보면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알아? 소금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원 이렇게 캐는 거. 니네 게임 안 해서 모르지. 석영은 보통 그런 거고, 요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옛날 방식이긴 하는데 각선미가 길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돼. 각선미가 길다. 그다음 얘는 장판은 두껍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두꺼운 판 모양 장석. 흑운모 얇은 육각판. 나머지는 그냥 짧은 기둥이랑 육각 기둥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원래 요 지금 결정형 모양들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야 돼. 근데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빠지면서 지금 1로 넘어온 거야. 중1이 배워야 될 걸 고1이 배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외우면 충분히 다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강 9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요, 비탄소 화합물. 즉, 탄소를 갖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 탄소 화합물.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해? 탄소 화합물이 더 중요하지. 왜? 아까 이미 뭐야? 생명체를 대표하는 원소는 산소하고 탄소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건 탄소 화합물이더라. 그럼 비탄소 화합물에 뭐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자. 뭐 있어? 물 있습니다. 물은 H2O야, 그치? 물의 기능만 살짝 써주고 넘어갈게. 물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거든. 첫 번째는, 그렇지, 체온 유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왜?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안 되거든. 두 번째는요, 물질 운반 역할을 해. 다양한 물질들을 용해시키는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물질 운반에 큰 영향을 준다. 자, 두 번째 뭐 있어? 무기염류가 있어요. 무기염류. 이 무기염류엔 뭐 있지? 뭐 철, 칼슘, 뭐 나트륨 등등등 있겠지? 이 무기염류는요, 그냥 우리 몸에서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자, 그럼 탄소화합물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뭘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 두 번째, 핵산이라는 친구. 그리고 이거는 흰색으로 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탄수화물과 그다음 지방.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방이라기보다는 지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은 지질의 한 종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단백질과 핵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뭐부터 갈까? 단백질부터 갑시다. 단백질. 단백질은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 혹시 아니?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탄소와 수소와 산소, 그리고 질소. 그리고 일부 어떤 단백질들은 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단백질의 주요 기능이 뭘까? 첫 번째,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물을 제외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지. 그래서 뭐 있어? 피부, 털, 근육 등등등을 구성을 하더라라는 거. 두 번째 단백질은 뭐 할까? 생리현상을 조절하기도 하더라. 생리현상. 요거는 우리 몸에서 효소라던가 또는 호르몬 같은 친구들이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필수 아미노산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이 효소랑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는요, 면역작용에도 이 단백질이 쓰여. 뭐를 만드느냐? 얘가 바로 항체를 구성하는, 이 면역세포들을 구성하는 역할도 누가 한다? 단백질이 한다. 이것만 할까? 아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구성 에너지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이더라.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 쓰느냐면 4kcal/g.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물론 제일 먼저 쓰이는 건 탄수화물이야.
그 다음 지방, 그 다음 단백질 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도 에너지로 쓰일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자, 이름하여 아미노산. 자,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아. 뭐가 있냐?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타이로신, 또 뭐 있냐면 메사이오닌, 등등등 해서 엄청 많거든. 근데 이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미노산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 구조하고 아미노산의 결합, 이 두 가지를 좀 알면 돼. 자,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센터에 있습니다. 탄소는 몇 개의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최대 4개의 가지를 가질 수 있다. 하나, 둘, 셋, 4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요, 질소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친구가 붙어 있고,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 얘가 아미노기야. 그리고 위에는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옆에는 탄소와 요렇게 얘가 붙어 있어. 얘 이름을 카복실기라고 불러. 카복실기. 근데 얘가 과거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예전에 부른 이름이 카르복시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카르복시산. 그래서 얘의 과거 이 이름을 따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R이라고 보통 쓰는데 R이라는 원소기호는 우린 본 적이 없지, 그치? 여기에는 요거는 우리는 이렇게 불러. 곁사슬 또는 작용기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여기에 누가 붙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얘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더라. 나머지 구조는 다 모든 아미노산이 동일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좀 봐야 돼. 옆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게. 일부만 쓸게. C, O, O, H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C 있고, 이렇게만 쓸게. 요것만 쓸게. 그리고 옆에는 뭐 있어? H, H, N, C. 이렇게 쓸게. 일부만 그린 거야. 아미노산의 일부만.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아미노산 1이라고 가정하고 요 부분은 아미노산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아미노산 1에서 여기가 뭐라 그랬지? 카복실기라 그랬지. 아미노산 2에 여기는 뭐라 그랬지? 아미노기라 그랬지. 이 카복실기는 산성입니다. 아미노기는 염기성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중성이 됩니다. 어떻게? 자, 여기 지금 요거 보이지? OH. 여기에 요 H 보이지? 두 개가 결합을 해. 그럼 뭐가 돼버려?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치? 물이 빠져나가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불러. 뭐라고? 탈수 축합 반응. 탈수, 물이 이탈한다. 축합, 두 개가 결합한다. 얘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 얘랑 얘만 남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결합이 탄소, 산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얘는 어떻게 돼? 질소, 수소,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결합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무슨 결합? 중요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펩타이드 결합. 펩자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단백질과 관련이 있구나 생각하면 돼. 펩타이드 결합. 알겠습니까?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주는 거고,
두 개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세 개 있으면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에 10개가 있어.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있을까? 9개가 있겠지. 왜? 사이니까. 그럼 손가락 5개 있으면 틈이 몇 개야? 4개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에 100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99개가 있고,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99개가 있다는 건 물 분자도 몇 개 만들어지고 99개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잘 봐. 우리 머리카락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야. 그치? 그리고 몸에 있는 겨드랑이 털도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얼굴에 난 솜털도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지? 근데 왜 같은 털인데 모양과 길이가 다 다를까? 자, 그럼 다르게 생각해요. 손톱도 단백질, 피부도 단백질이야. 근데 우리가 털 구워 먹는 사람은 없지. 근데 고기는 구워 먹잖아. 손톱, 발톱도 똑같은 단백질이잖아. 근데 다 동일한 단백질인데 왜 생김새랑 특징이 다 다를까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아미노산에 있어.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특징이 다 달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그건 뭐냐면 그 고기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와 배열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자 하나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우린 1차원적 구조라고 불러주고, 얘들이 엉겨붙어. 그래서 뭐가 돼? 여러 개가 꼬여 있어. 2차원적 구조가 되는 거고, 얘들이 엉겨붙어. 그래서 덩어리로 막 이렇게 덩어리로 돼버려. 이게 3차원적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덩어리 몇 개가 여러 개가 결합이 돼서 4차원적 구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아미노산의 수, 종류, 배열에 따라서 뭐가?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가 결정되더라라는 거. 이게 포인트야.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결정이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각을 얘기할 때도 기본 단위가 뭐였어? 규산염, 사면체였어.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다 달라졌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단위체로 이루어진 친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 됐지?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핵산으로 넘어갈게요. 핵산. 자, 이 핵산이라는 건 영어로 뉴클릭 엑시드라고 불러. 뉴클릭 엑시드. 그래서 이 핵산은 특징 뭐야? 우리 몸에 유전 정보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핵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핵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핵산도 역시 뭐가 있어? 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단위가 있겠지. 이 기본 단위에 따라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특징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럼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뭘까? 에어컨 잠깐, 히터 좀 잠깐 끌게.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줍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인산이라는 친구가 있어. 인산. 굳이 따지면 H3PO4로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오각형 모양을 갖는 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당. 이제 뭐 단당류의 한 종류야. 그래서 오각형으로 그린 친구 이유는 오탄당이야. 오탄당. 뜨거워 조심해. 오탄당이 아니고 탄소가 몇 개라? 5개라. 오탄당. 알겠지? 이해 못했지? 조심하라고 오탄다고. 오탄당. 자,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친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는 염기라고 불러줍니다. 염기.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에 의해서 어떤 결합을 보이냐면, 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당과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있습니까? 그래서 자, 뭐와 당과 이웃한 인산의 결합을 통해서 얘들이 쭉 구성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때 요거를 요 당과 인산이 바로 뭐야? 뼈대 역할을 해. 뼈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염기 서열이 뭐야? 염기의 배열이 유전 정보에 해당하더라. 자, 그러면 이 핵산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었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DNA입니다. DNA. 두 번째는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 RNA라고 불러. RNA. 자, DNA하고 RNA의 가장 큰 차이,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게 이 핵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구조부터 갑니다. DNA는요, 이렇게 불러, 우리가. 이중 나선 가닥이라고 불러. 이중 나선 가닥.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 그래서 요 바깥쪽에 요 선들이 요 인산과 당으로 이루어진 뼈대들이고 그 안에 염기들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불러. 단일 사슬 가닥이라고 불러. 또는 단일 가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염기들이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 두 번째 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 빨간 당, 파란 당 그 당이 아니고 여기에 붙어있는 요 당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줍니다.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를 당으로 갖는 핵산이다.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릭 엑시드라고 불러주는 거야. 뉴클릭이라는 게 핵을 의미하는 거고 엑시드가 산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 여기는 당의 이름이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그래서 리보 뉴클릭 엑시드의 약자야. 알겠습니까? 세 번째, 염기입니다. 염기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당마다. 그래서 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아데닌과 T, 타이민과 C, 사이토신과 G, 구아닌,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RNA의 염계는 똑같이 A가 있어. 아데닌, 그 다음에 C, 사이토신, G, 구아닌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 U가 있어, U. T가 없어. C 대신 U가 있어. 얘 이름을 이렇게 불러. 유라실이라고 불러. 유라실. 예전에는 우라실이라고 그랬어. 우라실. 근데 이것도 발음 잘못하면 우라질이랑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유라실로 이름을 좀 바꿨어.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염기들을 각각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기능이야, 기능.
이 DNA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유전 정보를 뭐 한다?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핵 속에 있어. 세포의 핵 속에 이 DNA들이 담겨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DNA는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 그러면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은 밖에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RNA야.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 단백질을 실제로 합성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합성에 관여 이렇게 했는데 전달하는 친구는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는 mRNA라고 불러. mRNA. 그래서 메신저라는 뜻이야. mRNA, 메신저 RNA이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친구가 두 개가 있어. rRNA라고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RNA가 하나 있고 tRNA라고 해서 실제로 아미노산을 전달해주는 트랜스포트하는 트랜스포트 RNA의 약자야. 그래서 아미노산을 저장해주는 RNA가 또 있어. 그래서 RNA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단백질 이 아미노산에서는 이 결합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할까? DNA를 구성하는 DNA는 이중 나선 가닥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생겨 있냐면 얘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요 앞에 요거에 맞는 요렇게 DNA가 이렇게 연결이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얘는 뒤집혀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배우겠지만 요걸 역평행 구조라고 불러.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뒤집혀가지고 서로 간에 염기 사이에 뭐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염기의 상보적 결합. 그래서 무조건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타이민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 그때 이중 수소 결합이라는 거래. 요거까지는 뭐 심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는 없을 수 있어. 반면에 사이토신하고 구아닌 같은 경우는 몇 중? 3중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3중 수소 결합.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알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자 A, T, C, G, C, T, C, T, A, C, G, G, C, A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상보적으로 염기를 쓸 수 있어야 돼. A니까 뭐가? T가. T니까 C니까 G니까 G. A, T, G, C, C, G, T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게 상보결합이야. 알겠습니까? 요걸 잘 알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염기 서열의 뭐에 따라서 염기의 종류와 서열 이게 염기 서열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야? 아까는 뭐라 그랬지? 아미노산의 수와 종류와 배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요번에는 뭐에 따라서? 염기의 종류와 수, 배열에 따라서 뭐가? 이 염기 서열이 결정이 되고 이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더라라는 거. 이걸 가지고 유전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지금은 얘기를 안 할게.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기 두 단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 먼저 빨리 필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시다.